근데 오늘 경기를 포르투갈이 승리를 했는데 사실 포르투갈의 경기력이 선수 면면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았고요.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가나 같은 경우는 수비 라인을 많이 내린 상태로 경기를 했거든요. 5명의 수비 라인을 세우면서 5백, 그 앞에 3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2명의 공격수까지 5-3-2 전형이었어요. 아주 수비적인 전형이죠. 근데 여기서 포르투갈이 오늘 어떤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느냐,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펠릭스, 호날두,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 오타비오, 네베스, 중앙 수비 2명, 오른쪽에 칸셀로, 왼쪽에 게레이루였어요. 아주 중앙지향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들고 나왔느냐,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많으니까 볼을 주고받으면서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스페인과 오늘 포르투갈의 차이는 뭐냐, 어제 스페인도 중앙에 선수가 많았어요. 근데 어제 스페인은 좌우 측면에 넓게 벌려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수비가 끌려 나가면 중앙에 공간이 생기고 이때 공격할 수 있는 여유로운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이 어제 잘한 건 중앙에 선수가 밀집해 있는 것도 있지만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하면서 수비를 분산시켰다는 거, 그러면서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포인트인데 오늘 포르투갈은 분명히 다이아몬드 4-4-2 전형인데 좌우 풀백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산투스 감독의 성향이 애초에 밸런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칸셀루, 왼쪽에 게레이루, 이 2명의 풀백이 공격적인 능력이 출중한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 두 선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앙에 있는 선수들을 활용해서 계속 중앙에서만 공격해요. 근데 이렇게 중앙에서만 공격하니까 가나는 편안하게 수비를 밀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은 이 좁은 공간에서만 볼을 주고받아야 되고 공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나가 수비하기가 너무나 쉬웠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포르투갈이 4명의 포백이 서 있고 중앙에 정말 많은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선수만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다른 나머지 선수들은 중앙에 빽빽하게 밀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중앙에 빽빽하게 선수들이 밀집하면 수비하기가 너무나 쉬워지는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 측면에서 펠릭스가 볼을 잡는데 펠릭스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고 측면으로는 볼을 몰고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의 수비수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중앙으로 모여들면 되고 펠릭스 입장에서는 이 모여있는 가나의 수비수들에게 볼을 몰고 무리하게 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계속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펠릭스가 볼을 잡고 있는데 분명히 측면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펠릭스는 측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접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가나의 수비는 측면을 막을 필요가 없어요. 가나의 수비는 그냥 중앙으로 모여들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포르투갈 선수들이 아무리 볼을 잘 다룬다 해도 이 많은 선수의 수비수들을 이 좁은 공간에서 공격을 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공격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는 오른쪽에 있는 칸셀루도 측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때가 많고 왼쪽에 있는 게레이루도 측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옵니다. 이러니 거의 모든 선수가 중앙에 밀집하니까 당연하게도 가나가 이 좁은 공간에서 수비를 하기가 너무나 편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포르투갈이 우리랑 경기를 할 때도 이렇게 중앙지향적인 경기를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족한 측면 공격을 노려서 중앙에 밀집하는 수비로 포르투갈의 공격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의 공격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나가 볼을 끊어낸 다음에 역습을 했거든요. 가나는 전방에 빠른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내자마자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이냐키 윌리엄스, 아이유, 쿠두스, 이런 선수들한테 한 번에 패스를 연결합니다. 한 번에. 그러면서 이 가나의 축구를 보면요, 다음 경기에서 가나가 만약에 우리를 상대로 오늘처럼 역습 위주의 경기를 한다면
우리가 공격하다가 끊겼을 때 가나의 빠른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신경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나가 볼을 끊어냈을 때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공격수를 향해서 한 번에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공격수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가나가 단 한 번의 패스로 역습을 전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이 가나의 에이스, 이 쿠두스가 지금 아약스에서도 이번 시즌 너무나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가나가 역습을 전개할 때 일단 쿠두스한테 보내주고, 쿠두스가 포르투갈의 압박을 받아도 이 압박을 이겨내고 볼을 전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쿠두스가 압박을 이겨내고 공격으로 올라가면서 쿠두스의 드리블 돌파를 바탕으로 가나가 역습을 전개하는 장면이었고요. 다른 장면도 보시면 가나가 볼을 끊어내서 쿠두스에게 볼을 건네주는데 쿠두스가 볼을 받아서 압박을 받을 때 압박을 이겨내고 올라갑니다. 압박을 뚫고 쿠두스가 전진하기 시작하면서 가나의 역습이 전개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쿠두스가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아주 위협적인 역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포르투갈의 공격은 답답하고 가나의 역습은 날카롭고 이랬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경기가 잘 안 풀리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의 가장 큰 변수, 살리수의 너무 성급한 태클로 페널티킥이 나왔습니다. 페널티킥이 나오면서 호날두가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었죠. 이러면서 사실 오늘 경기 포르투갈이 잘하지 못하는 경기였는데 이 페널티킥 한 방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나가 역시나 쿠두스를 중심으로 동점골을 만듭니다. 앞에 있는 공격수가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는데 이때 쿠두스가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면서 달려나가는 쿠두스에게 패스를 보내줬거든요. 쿠두스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패스를 넣어줬는데 여기서 쿠두스가 뛰어들어가서 완벽하게 측면을 허물고 크로스, 쿠두스의 패스를 받아서 아이유가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죠. 오늘 경기를 보면서 가나가 아주 좋은 역습, 역시나 날카로운 공격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가나가 공격을 하다가 약간의 실수가 나오면서 역전골을 허용했고,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우르르 무너졌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나가 이렇게 분위기를 잘 타다가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팀이다. 이런 성향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1대1에서 2대1, 3대1까지 득점을 벌리는 순간에서 가장 중요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레앙. 산투스 감독이 왜 레앙을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레앙을 안 썼을 때 측면 공격이 너무 답답했어요. 가나가 수비가 밀집해 있는데 포르투갈은 계속 중앙지향적인 경기를 했어요. 근데 레앙이 들어오자마자 측면 공격이 됩니다. 레앙이 들어온 시점부터 포르투갈의 경기력이 매우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투스 감독은 오늘 경기를 보고 레앙이 들어갔을 때의 경기력이 더 좋구나. 이걸 깨닫고 아마 다음 경기, 우리와 하는 마지막 경기 레앙을 선발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앙에 대한 대비를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레앙이 들어오자마자 공격할 때 공격의 속도가 달라져요. 중앙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을 때 레앙이 뒤에서부터 뛰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레앙이 뛰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순간적으로 가나의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가나 선수들이 레앙의 스피드를 아무도 못 따라가면서 레앙이 완벽하게 측면을 허물고 부패가 레앙에게, 레앙은 득점을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포르투갈을 만났을 때 레앙이라는 존재가 들어오면 정말 무섭겠구나.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포르투갈전도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반면에 가나는 너무나 쉽게 잘 수비를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너무나 쉽게 무너졌거든요. 가나가 분위기를 타다가 무너지면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가나전을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승리를 하면서 H조 1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와 한국이
승점 1점으로 2위와 3위, 그리고 가나가 승점 0점으로 4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의 플랜을 어떻게 짜야 하냐면, 일단 포르투갈이 1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루과이도 사실은 다음 경기 포르투갈을 만나서 승리할 수 있을지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경기 가나전은 승리로 가져가면서 승점 3점을 쌓아놓고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경기 결과를 본 이후에 마지막 라운드를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생각보다 경기력이 안 좋고 분명히 포르투갈의 공격적인 약점이 존재하고, 가나도 수비적인 약점이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 많이 나왔고요. 실수가 많았고, 반면에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오는 속도가 아주 빠른 팀이라는 거. 그리고 포르투갈은 물론 경기력이 안 좋았지만 후반전에 호날두, 펠릭스, 레앙, 이런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득점을 만들 수 있는 무서운 팀이라는 거, 무서운 공격력을 가진 팀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경기에서 잘 지켜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